1970년 4월 8일 70개 철근 대신 5개. 국가가 만든 참사. 1970년 4월 8일 새벽 서울 마포구 창전동의 한 산비탈 위에서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윽고 흙먼지가 하늘을 뒤덮고 눈앞에 아파트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침을 준비하던 이웃들은 혼비백산했고 잠든 채로 그 속에 있던 주민들은 그대로 매몰됐습니다. 이 사고로 최소 34명이 목숨을 잃고 40명이 다치는 대참사가 벌어졌습니다. 그 건물은 다름 아닌 와우 아파트. 1960년대 말 박정희 정권의 지시에 따라 서울시가 야심차게 추진한 시민 아파트 사업의 상징이었습니다. 무허가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도시를 만든다는 이상 속에서 세워졌지만 그 이상은 붕괴의 잔해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이 사건의 배경은 전쟁 직후 급증한 인구, 늘어나는 무허가 건물, 이를 정비하고자 한 박정희 정부의 도시개발 정책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장 김현옥은 무허가 건물 9만 동을 철거하고 이들을 수용할 아파트 1만 5,840가구를 전국 32개 지구에 건설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 첫 성과물이 바로 와우지구 시민아파트였습니다. 하지만 공사는 부실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건설업자 박영배는 무면허업자였고 공사자재는 절약을 위해 최소한으로 사용되었습니다. 70개 철근이 들어가야 할 기둥에는 고작 5개가 사용됐고 콘크리트는 시멘트 대신 불순물이 섞인 하수로 반죽되었으며 집안은 부토 위에 세워졌습니다. 지지력을 무시한 설계는 결국 70도 경사진 산비탈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고는 순식간이었습니다. 아파트는 6개월 만에 졸속으로 완공됐고 준공 4개월 만에 무너졌습니다. 하필 해빙기였던 4월 집안이 내려앉으며 15동 전체가 붕괴되었습니다. 산비탈 아래 판잣집까지 덮치며 사상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구조물의 붕괴가 아니라 정책과 탐욕, 무책임이 만든 인재였습니다. 사건 이후 서울시장은 사임했고 관련자는 구속됐지만 책임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민아파트 전체가 안전진단 대상이 되었고 405동 중 349동이 보수 대상이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몇 달 뒤 인근 축대가 무너지고 1984년엔 와우산이 무너져 또다시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지역은 결국 철거되어 지금은 와우공원이 되었습니다. 와우 아파트 붕괴는 단지 한 건물의 붕괴가 아니라 그 시대의 붕괴를 상징합니다. 국가가 주도한 개발이 어떤 검증도 없이 추진될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됩니다. 이 사건은 이후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참사 등 대한민국 사회에 반복되는 부실과 탐욕의 참극의 전조였던 것입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던 시대, 철근 대신 권력과 욕망이 들어선 건물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이상의 아파트 잔해 속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었을까요? 그날 아침 와우 아파트 15동에서 평범한 일상을 준비하던 사람들. 그 중에는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딸의 교복을 다리던 어머니도 새벽 첫 차를 타기 위해 준비하던 아버지도 있었습니다. 그 이름 없는 희생자들 중 한 명, 사건 당시 겨우 11살이었던 한 소년의 생존 증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건물은 무너졌지만 사람은 살았어야 했잖아요. 그 소년 바로 이재준 씨. 현재 그는 구조공학 박사이자 시민안전감시단 단장으로 생존 이후 평생을 건설안전 분야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아파트에서 살아남은 그는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매일 현장을 걷고 또 걷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